네, 지금까지 위대한 예술가 피카소의 멋진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의 작품만큼이나 아주 유명한 사생활에 대한 야사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많은 분이 알고 계시죠? 아주 많고 유명한 여성 편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요. 피카소가 딸뻘, 손녀뻘 되는 여성들도 여러 만납니다. 그리고 피카소가 만났던 여성들 중에는 피카소가 세상을 떠났을 때 상심해서 이제 따라 죽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순장조까지 있었다는 얘기죠. 네, 오죽하면 만나는 여인이 바뀔 때마다 그 그림 화풍과 창작이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 피카소가 생전에 나는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겼던 것으로 유명하죠. 저는 그 여성과의 사랑이 피카소의 삶뿐만 아니라 그 예술의 일종의 원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물론 평생 동안 수많은 여성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피카소의 삶과 예술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던 여성들을 추려보면 한 7명 정도를 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았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화풍과 역사에 있어서 피카소에게 영향을 줬던 여인들이 있다면 한 7명이 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한번 7명, 한 명 한 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르낭 올리비에라는 여성입니다. 올리비에. 피카소가 파리로 건너왔던 초창기에 그 친구가 카를로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었죠. 청색시대. 이때 만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과의 사랑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하게 되고요. 장밋빛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장밋빛 시대만 열린 게 아니라 이 여성과의 만남을 이후로 여성 편력의 시대도 같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피카소는 페르낭 올리비에를 떠나서 에바 구엘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에바 구엘은 자신보다 4살 연하였는데요. 자신의 친구의 약혼녀였습니다. 네, 친구 약혼녀까지 사랑한다. 이건 막장 아닙니까? 이 에바 구엘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아름다움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피카소가 굉장히 정신없이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에바 구엘이 좀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폐결핵에 걸렸고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에바 구엘이 세상을 떠난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카소는 새로운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올가 코클로바라는 여성이었는데요. 러시아 출신으로 당시 이제 이름 있는 무용수였고요. 동시에 굉장히 명망 있는 가문의 자녀이기도 했습니다. 이 피카소가 올가 코클로바와의 교제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상류 사회로의 발을 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올가 코플로바가 정식적으로 결혼한 첫 번째 아내였다. 첫 번째 법적인 아내였습니다. 그 올가 코클로바와 결혼을 해서 10년을 살았는데요. 결국에 정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리 테레즈라는 여성과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되죠. 근데 당시에 마리 테레즈라는 여성은 피카소에게 나이로 보면 딸뻘 되는 여성이었습니다. 마리 테레즈가 피카소의 딸을 낳기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피카소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 테레즈는 끝까지 피카소에게 순정을 바치게 되고 피카소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위대한 화가지만 참 나쁜 남자의 전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윤리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죠. 어쨌든 마리 테레즈를 버리고 만났던 여인이 도라마르라는 여인인데요. 이 초현실주의 사진작가였습니다.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 중에 우는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작품의 모델이 도라마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참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네, 아직 2명이 더 남았습니다. 피카소가 60대에 만났던 프랑스와즈 질로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프랑스와즈 질로. 당시 피카소와의 나이 차가 거의 40살 가까이 됐었죠. 근데 프랑스와 질로는 특이하게도 피카소가 만났던 수많은 여성들 중에 유일하게 피카소를 먼저 찾던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찾던 이유가 바로 여성 편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피카소가 자신의 친구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피카소를 먼저 찾다고 전해지죠. 참 이제는 뭐 놀라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도대체 이때 피카소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피카소가 60줄에 접어들었고요. 프랑스와 진로가 20대였습니다. 이때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는데요. 로버트 카파가 찍은 피카소와 진로라는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커다란 파라솔을 들고 있는 인물이 바로 피카소입니다. 마치 바닷가를 겨누고 있는 자기의 애인이 햇빛에 타지 않도록 이걸 따라가면서 비춰주는
아주 열정적인 남자 모습만 보입니다. 와, 자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데미를 장식할 여인은 누굽니까? 예, 피카소의 마지막 여성인데요. 바로 자클린 로크라는 여성입니다. 자클린 로크. 예, 처음 만났을 당시에 피카소가 72살의 나이였고요. 자클린이 20대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피카소는 계속 나이를 먹지만 여인들은 계속 20대네요. 네. 이 둘이 근데 결혼을 합니다. 1961년에 결혼을 했는데 자클린이 피카소를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손에 키스를 막 퍼부으면서 나의 태양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카소가 세상을 떠났던 것이 1973년의 일이죠. 그때까지 약 20년 동안 자클린과 함께합니다.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자클린에게 많이 물어봤겠죠. 당신은 왜 이렇게 할아버지 뻘 되는 피카소 같은 나이 많은 남자와 연애를 하느냐, 왜 결혼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클린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결혼한 거다. 청년과 결혼했다. 예, 오히려 늙은 게 나였다 이렇게 답했다고 전합니다. 수많은 여인을 만나고 또 많이 힘들게 하고 울려서 큰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선물 같은 여인과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한 편의 로맨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피카소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자클린 로크가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네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피카소의 여성 편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여성과의 사랑은 피카소의 작품의 원천이었고 그 여성들이 바뀔 때마다 작품의 경향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피카소가 함께했던 여인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피카소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피카소의 화풍이 어떤 시대와 함께 어떤 여인과의 사랑이 있었던 시대를 알고 있으면 그 그림의 변화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카소의 소울푸드죠. 빠에야 함께 시식해 보도록 하죠. 쿡방 야사에서 가장 저희가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오늘도 피카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죠. 빠에야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이게 오징어 먹물로 요리를 마무리하셨던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저는. 요리를 보는 것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맛있습니다. 네. 저는 이 해산물하고 이 밥 알하고 같이 씹을 때 식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로. 저희도 외국에 이제 오래 여행을 하거나 여기 오래 살게 되면은 생각나는 한국 음식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교수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올해? 저는 곱창전골 좋아합니다. 네, 외국 나가면 순간부터 막 먹고 싶은 게 곱창전골 먹고 싶어요. 저는 여행 가면 된장을 항상 싸가지고 다니는데 네. 현지에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피카소에게 빠에야가 그런 음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피카소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또 서양 미술을 관심 있든 없든 간에 피카소는 우리가 누구나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화가고요. 어떻게 본다면 19세기와 20세기를 구분하고 서양 미술을 피카소 이전과 이후로 구분시키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화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피카소의 과거와 당시 그리고 옛날 이야기들 다 한번 해봤는데요.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카소에 대해서? 저희가 피카소의 여성 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피카소가 사생활적인 부분에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화가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 우리의 성윤리, 우리의 가족윤리와 그 사생활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과의 사랑은 피카소의 삶과 작품에 있어서 하나의 영감의 원천이었죠. 창조력의 원천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생활을 비난하기보다는 저 여성들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피카소의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임도영 교수님과 이재훈 셰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과 쿡방의 맛있는 만남 쿡방 야사였습니다.